오늘은 17일강 98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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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기가 가장 예쁘다고 하시는 분만 손을 흔들어 주세요. 미우신 분은 손 흔들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안윤숙 강사님을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윤숙 강사님은 억대 연봉, 억대 연봉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그것도 나이 60이 넘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안윤숙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안윤숙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십니까? 저는 광주 광역시에 살고 있습니다. 네. 17강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김영숙 대표님을 좋아하고 또 많은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저도 이제 작가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독자분이 혹시 계시다면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할머니가 온다. 네. 혹시 책 들고 계신 분 계실까요? 할머니가 온다. 할머니가 아니라 헐머니. 돈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고마운 분이 아주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내 머릿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어떤 분이 가장 고마울까요? 제가요? 네. 지금 바쁘시죠? 아, 네. 저야 뭐 많은 사람들이 고맙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들도 많고요. 그 이끌어 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게임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는 것이. 그 많이 이끌어 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저를 믿고 따라 주신 분들 다 감사하고 그러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어떤 책 읽고 계세요? 혹시 자신이 쓴 책을 읽고 계십니까? 제가 쓴 책이야 뭐 몇 번씩 읽은 거니까 지금은 뭐 원싱이라든가 이런 것도 읽고 있습니다. 네. 원싱 한 줄로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차피 디지털 노마드라든가 1인 지식 기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하긴 해요. 근데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알으라고 하면 너무 많은 것에 쏠리고 또 다시 하나에 집중하라고 하면 또 그 하나에만 집중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것들을 알아가되 그 중에서 내가 특화시킬 수 있는 거 하나는 특별히 더 잘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다 집중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찍 수익화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가지에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17강 98회 안현숙 작가님은요. 작가님이세요. 그리고 오늘처럼 또 강사이시고요. 강사하면서 억대 연봉도 벌고 이분의 과거 직업도 궁금하시죠,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작가이면서 강사이면서 1인 지식 기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윤숙 강사님을 청해서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김영숙 대표님 워낙 능력도 많고 그래서 제가 또 김영숙 강사님이 무슨 강의를 하면 같이 또 듣기도 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너무 제가 고마워해야 할 분들 뭐랄까 머릿속에 남아있는 아주 귀중한 이름들이 많이 보이세요. 그거는 우리들이 지금 아무 벽도 없이 정말 많은 정보를 여러분이 그 정보 속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도드라지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묻히지도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정해서 멘토를 잡고 가면 누구든지 잘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너무 이 많은 사람 결국은 경계가 없이 사는데 자기의 하나의 흉어물이 드러나게 되다 보면 너무 많이 또 이제 그게 번지게 되기 때문에 항상 또 조심해야 하는 게 지금 세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손해보고 하면 그 손해나 양보가 결국 손해나 양보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바이럴 마케팅을 훨씬 더 잘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인성적이어야 되고 조금 더 손해볼 줄 알고 이런 세상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훨씬 이루고자 하는 것이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라고 생각해요. 네네. 달라진 것 넘어가죠. 그죠? 지금 대표님 화면 공유해 주셨으니까 넘어갈까요?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 책을 보면 60에 시작한 억대 연봉 강사라고 써졌죠. 저는 정말 60에 다시 세상에서 그 강사 세계로 다시 나왔어야 됐어요. 제가 있던 조용한 세상에서. 그거는 제가 세상에 등져 있었던 세상이었어요. 거기에서 왜 60에 내가 강의를 하러 나와야 했는지 그게 궁금하시죠? 그런데 그 60의 강사 세계에 나서 어떻게 역대 연봉을 했는지 아마 거기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바쁠 것 같고요. 그거는 저 책에 하나부터 열까지 정확하게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나는 근데 그건 꼭 강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집중을 하고 그런 방법이면 누구든지 어깨 뭐 금방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집중에서 조금 약간 틀어졌거나 조금 다양하게 너무 지나치게 많은 데다 신경 쓰다 보면 그게 좀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집중할 때는 그게 내가 지금부터 수익화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올인하시면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책 제목은 보시다시피 헐머니가 온다입니다. 참 이상하죠? 할머니도 아니고 왜 헐머니일까? 이 헐머니가 온다는 것은 결국은 저희 뭐랄까요? 누군가가 저한테 아니 할머니가 온다라고 제목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온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보시니까 솔직히 할머니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제가 너무 과했나요? 네, 맞죠? 네, 어쨌든 간에 외모가 할머니 같지는 않은데 갖다가 할머니라고 하면 그것도 좀 안 맞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강의를 갔더니 KBS 방송국에 이제 작가 이제 다음 주에 KBS 방송국에서 녹화를 하는데 작가분들의 사전 미팅이 있었거든요. 이걸 거기를 갔더니 저를 자꾸 쳐다보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진짜 그 나이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러더니 정말 너무 안 어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라고 말을 못하고 제가 헐머니가 온다. 할머니 하느니 헐머니가 온다라는 거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억대 연봉 강사라는 게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아서 머니라는 단어를 강조했고요. 그리고 어차피 세상 나이로 따지면 제가 할머니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이걸 같이 중의적인 뜻을 표시해서 헐머니가 온다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럼 여기 돈 얘기만 나오나? 라고 생각했더니 그렇게나 아픈 사연이 많이 들어있어서 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러는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헐머니가 온다라고 했는데 이 제목만큼은 너무 좋은가 봐요. 저는 그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었는데 제목을 참 잘 지었습니다라는 거를 이번에 그 방송국 작가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운 좋게 좋은 단어를 버리지 않고 주워 써서 헐머니가 온다를 썼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이상하게 저도 모르는 그 초기 발동에서 그런 좋은 제목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 책하고 지금 메신저 이야기하고 지금 메타버스 용어집 1, 2, 3 세 권을 해서 제가 5권을 올해 안에 작년에 2021년도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주로 강의를 좀 많이 다니고요. 그 이전에는 제가 이제 40대 때는 제가 이제 도립대학교 겸임교수도 했고 좀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기능장애이기도 하고 되게 많은 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세상을 등지고 뭐랄까요, 그냥 두문불출했던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랬는데 제가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된 게 저희 아이가 저를 불러냈어요. 그래서 저를 불렀는데 엄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나와서 우리 아들이 수술을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리고 저는 그전에 제가 기능장애였기 때문에 돈이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뭐랄까 제가 그전에 월세로 받고 있던 집세가 다 전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제가 현금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게 돼요. 수술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 타겟층을 해결을 해야 될까. 우리 아들이 부탁했을 때는 반드시 들어줘야 할 텐데 싶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돈이 안 들어가고 내가 어디서든지 가장 좋은 대우라든가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게 교수가 아니었나 싶어서 그럼 다시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면 물론 60이 넘었기 때문에 두렵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지금 100세 시대니까 가능하지도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강의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 사명은 저희 아들이 불려줘서 강사로서 다시 제 입지를 붙였고
지금 또 강사가 아닌 다른 걸로도 억대 연봉을 훨씬 넘는 지금 수익을 얻고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얻어가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먼저 가지고 있었던 게 저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그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죽어있는 시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제가 40대에 이미 병원에서는 평생을 누워 계세요라는 진단을 받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들 말씀은 제가 앉아있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아야만이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열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열정이란 키워드는 제 인생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열정과, 그리고 항상 내가 누군가 지도를 하려면, 누군가한테 보여주기를 하려면 내가 정말 손톱자라는 만큼이라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정 성장이고요. 그다음에 이 성장이 굳이 제가 잔소리를 안 하도, 굳이 나눠주려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성장하는 모습만 보고 있어도 나눔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나눠줄 때 본인들이 그걸 또 쉽게 받아들이겠다 싶어서 저는 항상 열정, 성장, 나눔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제 사명은 행복을 위한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이들에게 행복누리 프로젝트를 통하여 물질적, 정신적, 후의 성장을 돕는다. 이게 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저는 다시 60에 돼서 세상에 나올 때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그때도 제가 염두에 뒀던 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있더라. 하늘은 있더라. 이걸 굉장히,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정말 하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열심히 살다 보면 저같이, 저 정말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억대 연봉하고 갔을 때 그게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게 이제 8월 달에 온 거가 같고 10월 달에 온 거가 같고 해서 2권이 나왔고, 이번에 12월 달에 3권이 나와서 책이 5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헐머니가 온다, 그리고 경험이 돈이 되는 메신저 이야기, 이제 그렇게 해서 메타버스 영어제 1, 2, 3 3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일 만에 뭐 자기계발서적 15위에 진입을 했고요. 베스트셀이 됐고, 그리고 13위에 올라갔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된 데는 남들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저는 철저하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내가 성공을 빨리 하겠는가. 자, 내가 새로운 분야에 나왔다.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그 강사 세계에 나왔을 때는 60살 넘은 사람한테 비싼 강의를 줄 사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이쪽에서 떠나 있는 지가 너무 오래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사가 세게 될 때는 제가 5만 원짜리 강의를 하나를 받았을 때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며칠 뒤에 30만 원짜리 강의가, 똑같은 강의가 나왔는데 30만 원이었어요. 그걸 붙잡기 위해서 저는 그때 그 금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다른 점이에요. 제가 뭔가를 목표가 생기면 저는 반드시 그 돈을 갖다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이상의 10배, 100배를 좀 떼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550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를 하게 돼요. 한 사람한테, 한 총각, 그것도 아들뻘밖에 안 되나 총각한테 제가 그 돈을 주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총각의 모든 걸 다 흡수를 해서 제가 빨리 강사 세계에서 그 총각이 저를 배신하고 나갈 때쯤에는 저는 이미 강사 세계에서 자리를 잡았던 때였죠. 그랬듯이 또 다시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제가 했던 게, 많은 멘토들을 만나면서 결국은 제가 살아생전에 무슨 책을 쓸 거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도 단돈 10원도 받아본 적도 없고, 또 시집이라고 와서 단돈 10원도 누구한테 받아본 적이 없는, 오로지 제가 번 돈 외에는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설마 글이나 쓰고 이렇게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제가 번 돈 아니면은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제가 수입원이죠. 그런데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 세상이 딱 오고 보니까 책이 제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책을 써야겠네라는 것이 목표가 정해졌고, 이 목표가 정해져서 제가 책을 썼더니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제가 겪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써서 나오기 전까지는 걸 몰랐죠. 안현숙 치면 예전에는 저 안현숙 이름 없습니다. 안현숙 강사를 치면 제가 너무 부지런했기 때문에 네이버에 안현숙 강사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현숙이라는 이름을 치면 제가 뭐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 뒤에 저 밑에가 블로그에가 안현숙이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책을 썼더니 안현숙만 찾으면 이게 제 일본어로 나와요. 일본어로는 제 책까지 다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옆으로 많은 그 안현숙 씨 1, 2, 3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책은 꼭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쓰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고 딱 찍어주기도 하고,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많은 뉴스에 제가 결국은 맞고, 근데 또 그것도 또 너무 크게 또 점점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또 중앙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KBS에서 원감생 지금 제가 무슨 아침마당에 제가 나오겠습니까? 물론 저는 광주에 있기 때문에 지방 방송이 로컬 방송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그래도 KBS를 제가 뭐 시니어 TV는 여러 번 나갔습니다만은 이 KBS 시기나 제가 나가서 강의를 하려면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 미팅을 했는데 강사님 저희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그냥 강의를 하세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마음대로 해버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지금 그러고 왔는데 어쨌든 책을 씀으로써 인해서 제 인생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 평생 운 사람이에요. 아파서 울고 슬퍼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정말 울기밖에 안 한 사람인데 이런 제가 책을 쓰고 났더니 저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고 결국은 KBS라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간판 그런 TV잖아요. 거기까지 나오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멘토들을 돕고 그 멘토들이 시킨 대로 저는 시킨 대로 합니다. 일단 제가 믿는 사람은 제가 저분을 멘토로 삼아야겠다면 제 발등에 그냥 찍을 때까지 저는 믿어주는 스타일이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냥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고요. 그랬더니 제가 그 강사로만 억대 연봉을 벌었다면 지금은 두 개를 합쳐서 벌면서 강의는 많이 줄였고 그리고 여기서 점점 볼륨이 강의할 때보다 훨씬 많은 볼륨이 지금 커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여수라는 도시에 와서 그 여행 작가를 하고 싶어하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싶어하는 작가님들을 만나서 지금 작가 수업을 하고 또 그분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머리를 쓰면서 저는 혼자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머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리더자분들과 이렇게 합쳐서 조인을 해서 그분들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지금 오늘 공부를 하고 시키고 어제 지금 3박 4일을 지금 저희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혼자만 이런 일을 했다면 지금은 많은 분들하고 조인을 해서 제가 잘하는 부분, 다른 선생님이 잘하는 부분, 그리고 이 수강생한테 없는 부분, 약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서로가 1인 기업자로서 또 디지털 노마드로서 성공하는 일은 제가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책은 서점에서 출판사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잠깐 제가 방송 한번 해볼게요. 아니요, 그거 아니죠. 걱정 나누시는 문제야. 그렇게는 네,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게 제가 제 힘만으로는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 힘만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고요. 누군가의 힘을 같이 빌려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많은 귀인들을 제 옆에 두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귀인들을 모시는 데는 돈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제가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요. 하지만 저는 따져봅니다. 따져봐서 내가 돈을 들여서 좀 더 빨리 갈 수 있으면 빨리 가야 되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먼저 열심히 했고요. 그 기초 자본금을 만들면 버는 대로 저는 갖다 줬어요. 그래서 뭐 학원에다 갖다 줘야 하면 학원에다 갖다 줬고요. 그리고 그 멘토들한테 갖다 줘야 하면 멘토들한테 갖다 줘서 빠른 시일 내에 저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오기까지는 저는 정말 여러분도 이제 책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제 몸은 타고나기를 진통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몸이에요. 너무 많이 아프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방접종만 하라기도 혹시 내가 이 주사를 맞고 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죽을 각오로 준비를 해놓고 예방접종도 하고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때는 바리움이라고 하는 거의 몰핀 성분의 그 진통제를 평생을 먹고 살았어요. 나중에 어떤 남자 약사님이 그게 이제 몰핀 성분이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제가 저걸 어쩔 수 없이 아파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어쨌든 버텨내야 한다고 해서 제가 버텨냈고요. 그리고
그렇게 너무 그 학교를 다녀도 준비물을 못해서 맨날 선생님한테 맞았고요. 그리고 제가 어, 그 뭐랄까요? 학교에서 육설 예비를 못 내서 매번 쫓겨났고요. 이렇게 제가 살았으면서 자존감이라고 1도 없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다니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다녔고요.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평생을 병원 생활을 하셨고, 그래서 병원 생활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너무 뒷바라지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엄마 고생시키는 것도 싫었고, 제가 또 뭐랄까요, 자식으로서 부모를 걱정시켜 드리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부모한테는 학교에서 뭐 맞았던 소리도 않고 쫓겨났던 소리도 않고 그냥 열심히 학교를 다녔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자존감이 없이 학교를 다니다가,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억울한 누명 써서 매를 맞고 있을 때 옆반 담임이 구해줬었던 일, 그리고 중학교 때 혼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는 담임 선생님이 하나님같이 느껴졌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저를 그냥 그 자전거를 세상에 뒤에서 잡아주면서 자전거를 가르쳐 주셨던, 근데 저는 제 존재 자체가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 담임 선생님이 계셨다는 거, 내 뒤에는 항상 이런 거를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나같이 별 볼 일도 없고 별명도 까미, 깜상, 깜찍이 다 제 별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못난 저를 어떻게 선생님이 자전거를 가르쳐 주실 생각을 했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는 제가 뭐 리더라고 할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었던,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저희 그 학교에서 제가 이제 그 RCY 단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단장 선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아이가 정말 단장을 하고 싶어 했는데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진다고 가장 성적이 좋은 저를 이제 단장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솔직한 얘기로 제가 단장이 될 만한 그릇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 명예가 있어서 공부보다 너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공부가 뭐 아무 소용 없잖아요. 남들보다 조금 책을 많이 봤다는 것 뿐인데 그때는 다들 무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부 조금 잘한다고 단장을 억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누가 가도 안 되겠고 이 친구들한테 누가 가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정말 리더를 자질이라고는 1도 없는 제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죠.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활동도 많이 했고 또 뭐 장학 퀴즈 같은 데도 억지로 나가서 상도 받기도 하고 막 제가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언제나 리더로서만 제가 성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엄마의 그 병원비로 전 재산이 차압당하고 나자 제가 이제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제가 번 돈으로 학교를 다니고 시집 올 때까지 제가 번 돈으로 저희 엄마 그 결혼식장에서 저희 엄마 아버지는 돈을 챙겨 갖고 가시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결혼이란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편할까 해서 결혼을 했더니 이제 한술 더 뜨시는 그분을 만났죠. 그래서 그분도 나도 결혼 좀 해서 편해볼까라고 만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만나다 보니까 저희 아이 아빠가 그냥 어느 날 그냥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앉았냐 그러니까 아파서 앉았대요. 그래서 병원 좀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근데 다음날 또 그렇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가냐니까 갔대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러면 앉아있냐 그랬더니 너무 아프고 그리고 또 그 병원에서 쉬라고 했대요. 여러분 세대간 때 병원에서 쉬라고 했다가 하면 세대기 쉬는 게 어디서 나가서 돈 벌어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잠시 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영원히 쉬더라고요. 한 번도 저는 그분의 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살다가 어느 날은 저희 아이 아빠가 아이를 들고 사라져 버렸어요. 가게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이사 갔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장난인 줄 알았어요. 실은 그 순간까지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야 너희 사장님 이사 갔대. 그러니까 직원들도 웃고 저도 웃고 그랬어요. 근데 밤에 논문을 쓰다가 집에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전 죽음이었죠. 거의 죽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방학 첫날 데리고 이사를 가버리고 전입신고도 안 하고 전학신고도 아무것도 안 해서 아이를 찾을 수가 없어서 방학 끝난 날 제가 학교로 가서 찾을 수 있었던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계속 아빠한테서 클 수밖에 없었고 제가 아이를 찾아오려고 하니까 아이 아빠가 제가 더 강하니까 본인은 아이 없으면 안 되니까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를 아빠한테 맡겼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계속 큰 돈이 들어갈 땐 제가 가서 이제 내주고 병원에 입원할 땐 제가 다 대주고 이제 이랬죠.
근데 이제 결국은 대학교 때 또 한 번 수술해서 제가 그 병원비를 다 대줬는데 3학년 때 다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때는 이제 아이가 저를 불러서 엄마 저한테 이렇게 큰 병원비가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해서 저야 뭐 지가 낳은 아들이니까 제가 100% 해줘야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빚이라도 내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봤는데 마침 전재산을 딱 한 번 해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사세계에 다시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 낳고 몸도 너무 아프고 일어설 수도 없었고 그랬지만 저는 저희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인내심도 많아지고 또 훨씬 더 그릇이 커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책임감도 강해지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렇게 다시 세상으로 불러내서 저는 그 이전에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이랬다가 저희 아이의 그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온 거죠. 물론 학교 다닐 그 이전에는 제가 이제 기능장도 한 달 만에 합격을 했고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이 아빠가 나감으로 인해서 제가 학교도 다 그만둡니다. 창피해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섰는데 아이가 부름으로써 제가 다시 세상에 나와서 강의를 다시 뛰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내가 강의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가장 그 효과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지 그것만 염두에 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그랬던 게 그 55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그 총각 강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55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제가 했던 거는 남들하고 다른 점은 이거예요. 저는 일단 누군가를 믿기로 했으면 그분을 철두철미하게 일단 믿어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일단 제가 깍듯이 존경을 해줘요. 존중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우려고 하니까 내가 그분을 무시하면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깍듯이 그분을 존중하고 따라다니면서 제가 그분이 좋아하는 제 아들뻘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김밥, 그 사람이 좋아하는 커피, 그 사람이 좋아하는 빵을 사가지고 제 차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그 사람을 모시고 다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사진을 최적화되게 찍어주고 강사로서 너무 빛나게 찍어주고 그렇게 해줬죠. 그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시간에 역으로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자, 나 콜라보 강의 세워주라. 5분만 세워주라. 10분만 세워주라. 15분만 세워주라. 뭐 2시간 하면 1시간 세워주라. 이렇게 점점 제가 요구 조건을 제시하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제게 요구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내가 없으면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결국은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제안서 한 3개 써주라 해서 3개 써줬더니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이미 저는 이미 제가 자립할 수 있는 틀을 완벽하게 만든 다음이어서 잘 사라졌다 저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세상에 제가 나왔고요. 이제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벌었는데 저희 아들이 이렇게 불러내서 제가 세상에 나와서 열심히 뛰었고요. 그랬더니 그 달에 다시 이게 1년 동안 그렇게 배우는 과정에서도 이미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사람하고 딱 결별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강의가 너무 많아서 저 혼자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강사 양성을 했고 그로 인해서 제가 한 달에 제가 한 2, 30건의 강의를 나가고 저희 강사들한테 한 달에 2, 30건의 강의를 저 개인한테 온 거예요. 저 어디다 강의 주십사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많은 강의가 왔죠. 근데 그렇게 많은 강의가 오는 그 비법이 책에 적나라하게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올리고 어떻게 강의장과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느 데까지는 실은 가장 중요한 게 열심히 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이랬던 건 결국은 돈이었구나. 근데 우리는 유교주의 세상에 살아서 돈 벌기를 뭐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막 돈이라는 단어를 너무 쓰는 걸 굉장히 싫어했고 어차피 많이 저는 이제 기능장이었고 100평짜리 샵이 3개였으니까 솔직히 5천만 원은 훨씬 넘는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이런 소리를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불편했지? 이렇게까지 바닥이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저희 아이 아빠가 돈을 전혀 벌 수도 없었고 제가 그 아픈 몸으로 병원에서는 이해도 못할 그 아픈 몸으로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 저는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에도 정말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아프다는 거 전혀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지금도 그냥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면 제가 그냥 링게루나 맞춰주세요. 제가 그렇게 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뭐 강의하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이런 데를 편다거나 이렇게 돌린다거나 하는 거는 엄청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거 바로 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그래도 젊었을 때는 어떻게 힘으로 버텼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100세 시대에 돈을 못 벌고 마지막에 내가 내 의지할 곳이 없다면 나는 아들한테 짐이 되겠구나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결국은 지금 이 시점에도 내가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으면 억지로 돈을 벌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안 벌 필요도 없겠구나. 아니면 효과를 좀 낼 수 있다면, 똑같은 행동을 해서 효과를 낼 수 있으면 10분 효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많은 리더들하고 조인을 해서 조금 더 큰 사업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이상하게 그런 분들 자꾸 옆에 모여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는구나라고 생각했고요. 그럴 때 내가 조금 손해봐주자라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좀 손해보고 그냥 그렇게 가자 하면 그분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먹는지 어쩐지 아무튼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돈돈돈 하지 말자. 너무 돈돈돈 하지 말지만, 그치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기왕이면 똑같이 고생을 해서 조금 더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머리는 써보자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뭐 아이 아빠가 어쨌든 부모님 돈도 안 받아봤고 아이 아빠의 돈도 지금도 돈도 10원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희망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아이 아빠의 뭐 저희 아이 아빠는 날마다 48장의 동양화를 너무 잘 보세요. 그래서 동네 팽이분들하고 날마다 그 동양화를 보시면서 어떻게 용어는 코 스톱이라고 서양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너무 실망을 제가 많이 했죠. 근데 그 싸워봐야 되는 일도 아니고 해서 제가 두 몫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기능장이 되고, 결국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저희 샵에 다니던 할머니 한 분께서 저를 대학교에 청구를 해주셨던가 봐요. 그렇게 해서 제가 결국은 제가 대학교에 이제 교수까지 하게 됐죠. 교수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교수까지 하게 되고 돈도 오고 명예도 오고.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가 정말로 그렇게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도 몰랐는데 결국은 제가 교수까지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귀인들은 주위에 너무 많이 널려 있구나. 어떤 분도 허투루 대하지 않았을 때 그분들이 다 나한테 귀인들이 대해주시는구나 생각했고, 예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했던 거를 지금은 귀인들이 내 주위에 너무 많이 산재해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귀인들처럼 보이는 거고, 또 그분들이 귀인들처럼 보이면서 결국은 또 귀인들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은 긍정의 말을 써라. 네가 말한 대로 세상은 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나이도 먹었고 마음도 넓어질 만큼 넓어지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실천했더니 정말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신가요? 저처럼 그렇게 아프고 죽을 정도는 아니다면 저는 다시 한번 힘내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그 돈도 따르고요. 운도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덜 아파요. 예전에는 정말로 저는 눈 뜨면서 울면서 눈을 떴고 눈 감으면서 울면서 눈을 감았거든요. 심지어는 이대로 그냥 눈 좀 감아버리면 안 될까? 이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제 책에 그런 구절이 있을 거예요. 신이 마냥 나한테 와서 너는 뭐가 가장 힘드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배고픈 것도 서럽지 않고 아무것도 서럽지 않은데 저는 아픈 것이 가장 서럽습니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까지 뭐 돈이 없어서 쫓겨나고 억울한 누명도 써보기도 했고 했지만 그런 거는 다 견딜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대상이 아니면 되니까. 근데 정말 아픈 거라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픈 분들 보면 제일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이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 갖춰지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 건강해 보려고 저 진짜 엉덩이를 안 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그 5,000보를 반드시 걸으려고 해서 저 솔직히 그 5,000보 못 걷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제가 인증샷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제 100원이 넘는 사람에서 반드시 실행하지 않으니까 저희 방에 딱 YTT 하고 웃어서 인증샷 올리고요. 책 읽는 거 올리고요. 이러면서 갑니다. 아마 우리 김영숙 대표님께서도 그런 많은 도움을 여러분들 주시려고 하실 거예요. 모든 리더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원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게
어떻게 하면 수익화를 하게,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뭐랄까 보람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애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 저같이 운 좋게도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기도 하고 또 어느 날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뭐 5천 정도만 됐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더니 아니면 100만 원만 벌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더니 벌써 연봉 1억을 넘는 강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방송국에서까지 저를 섭외하기도 하고요. 원감생신 제가 무슨 방송국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결국 그 희망이 아픈 나지만 별 볼 일 없는 나지만 못난 나지만 결국은 나더라. 나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게 나는 우리 아이를 내가 안 낳았으면 모르지만 그 아이를 내가 낳고 나는 아이한테는 부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힘들 때는 나는 부모다, 나는 부모다. 그리고 나는 어른이다, 나는 어른이다를 굉장히 곱씹어요. 그러면 나는 어른다운 어른이 되어야 되고 또 부모다운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많은 뭐 기능장이 되고 교수가 되고 뭐 기능장 물론 여러분 주위에 기능장들 계셔서 알잖아요. 쉽지도 않고 적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기능장도 되고 교수도 되고 기능 올림픽 때 뭐 심사위원도 하고 세계 올림픽 때 뭐 이런 데도 나가기도 하고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아빠가 야반도주 하면서 제 인생을 완전히 버려버렸죠. 그런데 다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거는 원래 모든 일을 열심히 살기도 하고 제가 원래 열심히 살지만 더 큰 것은 내가 부모다였어요. 우리 아이가 저한테 놔주라는 거 한 적 없잖아요. 제가 저희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나는 제 자리를 잡고 있고 싶었어요. 아이가 보든 안 보든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돼 있고 그전에는 제가 너무 많이 아픈 데다가 그냥 굵고 짧게 강지고 소래고 마냥 그냥 목숨을 끊어버릴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저희 아이의 얼굴이 생각나서 아이한테 자살했다는 소리는 안 듣고 싶어서 제가 살아났고요.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희 아이의 그 힘든 수술도 제가 다 해줄 수가 있었으니까 제 삶 자체가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해나간 데는 여러분한테 꼭 한번 전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독서부터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꿈의 씨앗이 바로 이제 독서였는데요. 이 독서를 하기 전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8가지 비법이 뭐였냐면 먼저는 열정 덩어리가 됐던 거고요. 저는 배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공부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배움에 끝까지 여러분이 이 공부든 저거 공부든 끝까지 판 사람 반드시 아주 명강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는 끝까지 파라고 하고 싶어요. 별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놓지만 말고 가면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진짜 잘한 거 있으실 거거든요. 그것만큼은 강의 잘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강의도 좋고 특화된 기술도 좋고 여러분 다 돈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도 다 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경험을 돈으로 만들 때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혼자서 절대 안 됩니다. 옆에 많은 멘토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도움을 얻고 손잡고 가다 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디지털 노마드 세상. 단군 이래로 가장 돈 벌기 쉬운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저 올해 이제 벌써 64시네요. 한갑 진급 이미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제 얼굴 보면 여러분 누가 그렇게 저를 아프다 할 것이냐 누가 평생 누워있으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저 보면은요 누가 아프단 말 이해도 못해요. 이게 여러분 그 마인드를 갖고 가다 보면요 건강도 더 좋아질 뿐더러 저는 정말 저희 선생님들이 보고 깜짝 놀란 게 저한테는 뭐 스킨로션 하나가 없어요. 화장품이 없어요. 그런데도 안 늙고 있다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신이 기쁘잖아요. 그러면은 안 늙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건강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반드시 우리가 간과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실행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운 것을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 그렇게 실행에 옮기자도 좋은 그 멘토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멘토들을 찾아서 내 머리만 굴리려고 하지 말고 그 멘토들한테 철두철미하게 벤치마킹 하다 보면요. 자기 거에다가 멘토 거 더하고 또 멘토 거 더하고 하다 보면 이 멘토 거 저 멘토 거 더하다 보면 점점 좋아지거든요. 그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5천만 원짜리 아니면 억대 아니면 2억 심지어는 솔직히 재미때나마 더 괴물이 나올 거예요. 맨 처음부터 저는 그런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역시 제가 이제 2021년 1월 달부터 했잖아요. 이미 작년에 괴물이 나와서 태동을 하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엄청난 괴물들이 저는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작업들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괴물들 쳐다보고 있는 것도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보다 훨씬 큰 사업자들.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목표를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잡고 가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열등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저 열등 덩어리 건강부터 시작해서
못난이, 저희 집에서는 제 별명이 못난이니까 못난이 투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핍들이 나는 남들보다 부족하잖아, 모자라잖아, 이런 점도 모자라잖아, 저런 점도 모자라잖아 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결핍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감사하면서 좋아질 때까지 한번 노력해보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버리지 말고 나 아파요? 마음 아파요? 그걸 스토리텔링으로 내 브랜드를 만드세요. 내 몸 아파요? 그걸 스토리텔링으로 내 브랜드 만드세요. 내 신랑이 마음에 안 드세요? 그걸 스토리텔링으로 내 브랜드 만드세요. 저는 그러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혹시나 살다 보면 힘들 때 많아요. 저도 자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반드시 생각할 게 사명과 비전. 먼저는 내 가족에 대한 사명과 비전. 저는 가족이라고 하면 저는 제 자식만 제 가족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 자식에 대한 사명과 비전, 그리고 내 주위에 나를 믿어주는 그분들에 대한 사명과 비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감히 나를 그냥 방치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억대 연봉이 여러분 곁에 와 있을 건데요. 그거는 먼저 내 마음이 그렇게 가 있어야만 해요. 내 마음이 안 가 있는데 절대 그 연봉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저 억대 뭐 나도 잡고 말 거야. 안현숙이 63살에 이거 시작했다더라. 해냈잖아. 나도 해내자라고 생각한다. 근데 제가 이제 강사는 60에 다시 나왔어요. 60에 다시 나와서 61에 제가 이제 거금을 벌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60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 노마드는 63세 나와서 다시 그거를 강의가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도 강의도 되게 위험하거든요. 제가 차를 폐차시킬 정도까지 된 적도 있으니까. 그래서 강의를 조금 더 줄이고 조금 더 비싼 강의만 제가 가고 저렴한 강의는 다 털고 지금은 디지털 노마드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거 먼저 지식부자 따라다니가 되고 그 다음에 경험, 그 경험들 여러분의 경험, 멘토들의 경험 당하지 없습니다. 그 경험들을 사시고요. 그리고 될 때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움에 고파하고 멘토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으로 내 브랜드를 정말 잘 만들어 나가면 그게 이제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게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새로운 세상에서 이 디지털 노마드 세상에서 억대 연봉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는 안 돼요. 억대 연봉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억대 연봉을 하고 싶으면 억대 연봉을 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건 100% 돼요. 그래서 그 대신 믿어주세요. 그 사람 의심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저는 장점이 믿어줘요. 제가 저 사람을 따르려한다 철두철미하게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여러분께서 아무리 내가 의심만 하지 않는다면 100%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해야 되는 게 우리 김영수 교수님, 김영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겠지만 이렇게 뭐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그 기본기예요. 김영수 교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것들은 반드시 지금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예요? 디지털 문명 시대예요. 디지털 문명 시대는요.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도구가 디지털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을 진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김영숙 대표님이에요. 그래서 그 김영숙 대표님한테 그 디지털화를 정말 잘 배워서 본인이 디지털 그걸 흔히 우리가 인문학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단어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인문학적인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화 돼가면서 그거를 블로그면 블로그 유튜브면 유튜브 우리 김영숙 대표님 정말 잘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면 그 대신 조급하지 마세요. 내 능력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3년, 나는 5년, 나는 2년 이렇게 정하세요. 그래서 5년을 내가 목표로 여봉 1억을 잡는다면 5년, 4년, 3년, 2년, 1년 역산 스케줄을 해서 거꾸로 그러면 지금 나는 이 자리에서 뭐부터 시작하지? 뭘 해야 되지? 어느 만큼의 돈을 벌어야 되지?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단계별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많은 시간을 저한테 뭐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내일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도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지금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 김영수 대표님한테 대표님 1시간 안 되게 시간 조금만 주세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인사도 뵙고 싶고 제가 또 김영수 대표님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사하고 싶어서 제가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부탁 한번 드릴게요.
제가 그 많은 책이 있어도 다른 책은 사달라고 안 할 거고요. 1년에 제가 몇 권씩 분명히 책을 낼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내는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할머니가 온다. 제일 첫 번에 아무것도 모르고 쓴 책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꼭 좀 정말로 여러분이 혼자 있는 홀부모들 또 그 용기를 잃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많이 불려가기를 원한다면 그 책 한 권만큼 사달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저는 제 책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화가 날 정도일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증거로 제가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평생 울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화장도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제 얼굴 보고 울고 살았다는 걸 정말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아파서 죽겠다는 것도 납득 안 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웃는 얼굴로 남들 보면 안 아픈 사람처럼 해낼 수 있도록 그분들을 같이 도와주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렇게 아픔 속에 살았고 고생 속에서 살았으니까 하자 같이 해보자 할 수 있다. 물론 그 많은 분들이 여태까지 저 아는 분들 그렇게 가서 이끌어주고도 하고 있지만 정말 더 많은 저를 모르고 또 앞길을 모르고 답답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이 매개체가 되면 방송국에서 더 많이 불러주고 강의도 더 많이 불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 한 권만 사주신다면 저는 정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고 또 저와 같이 많이 울고 힘들었던 그분들한테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요즘에 방 모아도 사람들 잘 막 뭐 무슨 기술 강의나 해준다고 몰려가 안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래도 40분이나 들어오셔서 제 강의를 들어줬던 거 너무 감사하고요. 이분들을 올해 여태까지 여러분께서 미처 못 이룬 소원이 계시다면 다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얘기를 짧게 왜냐하면 울 것 같아서 제가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책으로 보충하시고 저처럼 혹시 누군가 저처럼 힘든 분 계실 거예요. 제 책을 읽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고르지 않다고 멘트를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안윤숙 작가님 지금 외부에서 여행 중에, 네, 모텔인지 호텔인지 거기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네,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았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이에요? 60에 시작한 이 책이죠. 할머니가 온다. 네, 저의 또 멘토이기도 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이렇게 웃음 잃지 않고 강의를 할 수 있고 지금 이 1시간을 앉아있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안윤숙 강사님한테 네, 채팅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잠깐 십시일강 네, 홍보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로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십시일강 김영숙입니다. 안윤숙 대표님은 행복누리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십시일강 오픈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저의 눈에 띄었어요. 너무 예뻐서 띄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꿈과 목표, 열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은 안윤숙 강사처럼 억대 연봉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겠죠. 오늘 강의를 듣고 무엇을 적용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남겨주세요. 무슨 병인지도 궁금하죠. 남편이 왜 아들 데리고 집을 나갔는지도 궁금하시고 궁금한 거 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낭디꿈 디자이너 김영숙 강사입니다. 제가 낭독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요. 낭독으로 나를 만들고 디지털 도구로 나를 알려서 꿈을 이루어가는 십시일강입니다. 네, 최덕분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서 낭디꿈 네, 브랜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 대한민국을 낭독화시키고자 미리 네,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낭독하는 대한민국 만들어 가시고 싶다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야지 내가 변화가 돼요. 안윤숙 강사님 책 몇 권 읽으셨습니까? 저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못난이라고 내놔서 다락방에서 책만 읽고 살았습니다. 다락방 소녀예요. 아,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강의를 아주 잘하시는군요. 십시일강 카페나 네이버나 유튜브나 네, 검색을 하면 만날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인생 아나운서를 검색을 해야지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그동안은 유튜브나 네이버 TV 영상에서 무료로 네, 제방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유료로 판매가 됩니다. 강사님들이 그동안 한 2년 동안 재능 기부로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사실 돈도 못 드렸거든요.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방은 무료고 녹화본은 판매가 되어서 네, 강사님한테 또 수익을 드리고 또 십시일강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네, 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기부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십시일강 98회 공개특강 억대 연봉 안현숙 강사님 지금은 아주 행복해 보이죠. 근데 몸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실전 특강을 합니다. 바로 배워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유준영 회장님, 유준영 교수님을 모시고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자격증 과정을 모집을 합니다. 1월 13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날 8시에 합니다. 우리가 많은 강의 가운데 배웠잖아요. 근데 돈을 주고 배우지 않고 돈을 주고 배웠어도 뭔가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데 이 유준영 강사님한테 배우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 다 나오는데 저하고 같이 강의 들었던 대표님이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 블로그 공유하면 공짜예요. 제가 10,000원이라고 써놨는데 블로그 공유하면 공짜입니다.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99회입니다. 99회. 일요일만 해서 99회지 주중에 했으면은 200회도 됐겠죠. 생태연구소 김일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자신을 2022년 성공하게 만드는 3가지 방법. 첫째는 황금 마인드를 만들어라. 두 번째, 반드시 실행하라. 세 번째, 작은 성공을 반복하라. 오늘도 안현숙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행을 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머릿속에만 넣어놓으면 답이 없습니다. 매월 유무료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명사 추천 강의를 하고요. 또 디지털 마케팅 자격증 과정, 스마트폰 자격증 과정, 낭독 과정, 독서 모임과 자격증 과정을 모집을 합니다. 베스트 낭독 지도사 자격증 과정은 내일 아침 6시부터 실행이 되고요. 낭독 독서 모임은 화요일 날 7시 10분하고 일요일 날 아침 6시에 이루어집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빼먹었는데요. 영어가 있어요. 영어가 5시 3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목소리로 듣는 독서, 지금 오디오 시대입니다. 책을 기부해 주시면 우리가 유튜브와 블로그로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것을 읽고 네, 유튜브나 블로그에 홍보를 해드리면 책값을 다시 네, 저희가 돌려받는 거죠. 저희가 책을 일단 먼저 사고 인증을 해드리면 이제 작가님이 돈을 입금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책은 비움으로 건강을 경영하라. 이모금 작가님이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쫓기지 않는 50대를 사는 법. 이모건 작가님. 세 번째 1월의 책입니다. 환갑엔 유튜브 잔치. 정성희 작가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낭독 선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빛나는 나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목소리로 사람을 돕는 낭독 전문가 김영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며 소중한 존재다. 나의 사명은 낭독으로 타인의 꿈과 행복을 찾아주는 것이다. 나는 목소리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
여러분 외모는 엄청 신경을 쓰시죠. 그런데 목소리에 신경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소리도 나이를 먹어가거든요. 목소리를 가꾸지 않으면 얼굴처럼 쪼그랑쪼그랑 주름살이 생겨요. 네, 1월 독서 모임 시작을 했고요. 3일 날. 네, 낭독 지도사 과정은 내일 아침 6시에 시작을 합니다. 하루 30분의 기적. 왜 부자들은 새벽에 일어날까요? 우리가 새벽에 못 일어나잖아요. 혼자서 일어나려면. 네, 서로 응원하고 당겨주고 일주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 100% 성공했습니다. 네, 참여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시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간절히 원하는 분만 제가 새벽 루틴에 참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모두 다 100% 참여를 하셨어요. 네, 그분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지만 함께하며 가능합니다. 자, 낭독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 겨울방학 특강 초등학교, 중학교 다음 주 월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제가 낭독을 한다고 하니까 책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죠? 네, 낭독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나라를 물려줘야 돼요?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죠. 노벨상도 받고. 네, 17강과 낭독 독서 모임 한 달에 한 번 캠프를 가는데 지난달에 너무 추워서 못 갔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러주는 동네로 갑니다. 불러주는 동네로. 네, 우리가 혹시 우물안 개구리는 아닐까요? 우물 안에서 바라보는 건 갇혀있는 하늘과 눈을 들어보면 하늘이 보이고 옆을 보면 벽이 보이고 여러분이 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뛰어 올라서 나와야 돼요. 안현숙 강사님을 구출해 준 건 안현숙 강사님 자신이 아니라 아들의 전화 한 통이었죠. 엄마, 나 수술비 해줄 수 있어요? 그 전화가 없었다면 안현숙 강사님이 지금 여기 있었을까요? 없었죠. 누군가는 끄집어 내줘야 돼요. 우리 주위에 누군가 지쳐 있다면 오늘 할머니가 온다 이 책을 한번 사서 선물을 한번 해줘 보세요. 그 사람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요. 네, 광고 시간은 1시부터 6시까지 매일 할 수 있습니다. 1시부터 6시까지 이 시간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스마트폰 강의나 낭독 독서 모임, 컨설팅, 협업 문의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포스터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거 괜찮나요? 오늘 아침에 뚝딱하고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현숙 강사님,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질문도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한 가운데 정말 한 사람에게라도 뭔가를 주고 싶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한다고 네네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17강이나 주문했어요. 행복누리 단톡방에 감사합니다. 가서 짧은 후기를 좀 남겨주세요. 한 줄이라도 좋아요. 그것은 강사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우리가 커피 쿠폰을 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현숙 강사님 채팅방에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